추세적 돌파 상승 이후의 횡보 에너지, 아직은 추세가 살아있다. 단순화시켜 볼게요. 이런 자리들을 하나의 양선으로 꽉 묶어버릴게요. 4일 동안의 양선을. 그 다음에 몽땅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몽땅님. 자주 보네요. 좋습니다. 오늘 날씨는 어때요? 날씨 좀 시원하던데요? 그래요? 평소보다. 그쵸. 괜찮아요. 다음 주부터는 장마예요. 싫어요. 장마 시작입니다. 남쪽에서 열심히 올라오고 있나 봐요. 강남은 정말 간혹 가다가 많이 막혀가지고 막 역류하거든요. 네. 예전에 한번 주기마다 한 번씩 난리 치는 것 같은데, 그때 유명해진 사람 있죠. 차 위에서. 강남 사거리에서 제네시스 위에서 고개를 떨구고 본넷에 주저앉아 있던 그 쓸쓸한 남자의 모습. 네. 올해는 그런 게 안 나와야겠죠? 맞습니다. 자, 오늘 또 물어봐야죠. 장의 느낌 어땠어요? 저 오늘 정말 바빴어요. 와, 진짜. 장을 못 봤다. 오늘 새로운 컨텐츠가 업로드 되거든요. 깨알 광고. 많이 봐주세요. 라이씨 열심히 편집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의 느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전기, 찌지직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오전에 그쪽 세타가 다 빨겠다가 오후에 보면 다 파랬다가 오전에 다 파랬다가 오후에 다 빨겠다가 빨라요, 순환이. 그런 장의 모습 계속 보여주고 있고, 제일 답답한 건 역시나 코스닥이죠. 5월부터 지금까지 딱 한 달 정도 일정을 딱 찝어가지고 코스닥을 보면은 미친 듯이 팔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 계속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많이 약세를 보이고 있고 중장기도 깨져 있고 그런 모습이네요. 그 매도세가 좀 지나야 안정이 될 것 같아요. 코스피는 마이너스 0.29니까 생각보다 잘 움직였어요. 어저께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하고 적당히 움직이다가 애프터마켓에서 한 7% 정도 빠졌어요. 시장이 얼마나 탐욕적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시장이 원하는 숫자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이 원한 거죠. 그래서 빠졌고, 우리나라 반도체들, 하이닉스 같은 것들 장 초반에 뚝 떨궈져서 시작했어요. 근데 이기고 올라왔습니다. 얼마나 강한지 모르겠어요. 그에 반해서 여기죠. 딱 6월 중순 또 계속 팔고 있습니다. 이게 답답한 거죠. 그러면서 중장기도 역배열이 났고 완전 역배열이 진행이 됐어요. 어디선가 이제 꺾여서 올라와야 될 텐데 아직까지는 매도세가 중첩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역시나 그 반대는 개인이 엄청난 매수를 하고 있겠죠. 그게 한번 딱 꺾어져야 기다리는 이런 변곡 자리가 어딘가에서 펼쳐질 텐데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전히 코스피, 여전히 조금 큰 종목, 여전히 좀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 안에서의 순환매가 좀 강한 편입니다. 대금은 개인들 역시나 계속 사주고 있고요. 시장 조금씩 조정하니까. 기관이 오늘 코스피 많이 팔았네요. 오랜만에 7,700억 정도 현물 매도가 일어났습니다. 외에는 적당한 중간 정도의 에너지였고요. 시가총액 상위주 보면은 삼성전자가 0.37%로 최근에 이 추세에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너무 강력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오늘도 480만 주 외국인이 샀죠. 너무 강력하게 에너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하이닉스. 자, 이렇게 오늘에다가 갖다 대볼게요. 시가가 마이너스 3.16이었으니까 마이크론 실적 발표에 화들짝 놀랐어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마이너스 4%까지 찍었었습니다. 그런데 종가는 마이너스 0.21%. 어제보다 500원 빠졌어요. 정말 강하죠? 강한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수출하고 실적이 좋을 거고 주도하고 이런 섹터들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반도체, 전력기기, 음식료, 화장품, 그쵸? 요런 애들 이제 7월 들어서면서 점점점 실적 발표에 대한 시즌으로 다가서잖아요. 그럴 때 변동성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어정쩡한 자리에서 매매 형식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세론 효과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밑에부터 쭉 끌고 오셨던 분들은 일부를 매도하고 다시 일부를 살까에 대한 고민, 아니면 실적에 대한 부분 다 이기고 나서 어차피 중장기적 기조로 간다고 생각하면 그냥 이겨나갈까, 이런 고민을 천천히 해볼 시기가 오고 있는 거죠. 2차전지는 아직까지 자동차 오늘 2.94%로
그나마 강한 축에 속한 업종이었습니다. 현대차가 역사적 신고가를 가요 라고 이야기한 지가 며칠 안 지났어요. 결론적으로는 같습니다. 30만 원을 코앞에 두고 있네요. 기아도 덩달아 같이 원래 움직임이 똑같았고요. 큰 제반은 에너지가 안 들어왔고 큰 배터리 셀은 안 들어왔고, 다음 주도 섹터의 순환매니까 상대적으로 반대적 이미지인 금융이나 조선이나 이런 쪽은 좀 조용했고요. 그 정도네요. 코스피 200 안에서 누가 제일 많이 올랐니? 첫 번째는 CS 윈드. 8%나 반등했는데 반등한 자리가 꽤 의미가 있는 자리에서의 반등이네요. 23년 10월, 11월의 저점 자리에서 딱 똑같은 자리에서 반등을 한번 했네요. 오늘 외국인 기관의 양매수로 그 자리에서 딱 반등을 했습니다. 과거의 자리로 쭉 이어붙여 봐도 비슷한 자리 근처에서의 반등의 이력들이 있는 종목이었네요. 안 보이는,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굵직한 매물대가 여기 자리를 하고 있나 봅니다. 일단은 반등 성공. SK바이오사이언스는 독일의 CDMO 회사를 인수합니다. 이러면서 개별적으로 반등이 일어났습니다. SK그룹에서 바이오 사업하는 큰 회사 중에 상장이 안 된 회사가 있어요. SK팜테코라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초대형 약 공장. 근데 그게 되게 알맹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거기 지분을 좀 판다 만다 이런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여기서는 바사에서는 또 다른 공장을 인수하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요새 SK그룹이 쪼개고 붙이고 이 작업을 계속 하고 있어요. 정비를 막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오늘의 히어로 중에 하나가 지지직 전기 라인들. LX 일렉트릭이 7% 정도 상승했는데요. 8월달 MSCI가 참 볼 게 없다 이런 느낌인데 일단은 현재로서 충족한 건 얘밖에 없어요. 그러면 최근 들어서 한 며칠째 왔다 갔다 하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붙고 있는데 연속적인 수급이 들어오는지 체크하려면 요걸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계속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후보군에 있는 것들이 따라붙는 에너지가 나오는지 추적해보고 안 나오면 일단은 기준은 얘를 보고 체크를 해보는 거죠. 한 3일째 들어왔네요. 그 다음은 화장품 한국콜마 실적과 움직임이 다 좋죠. 찌지직 전기 HD 현대 일렉트릭 5%. 항공 오랜만에 큰 에너지가 한번 나왔고요. 2차전지 개별 전선 조선 개별 종목으로는 크게 움직인 애들이 있네요. 3% 정도 4% 정도. 거의 조선주가 조선주가 현재 시장의 주도주야? 라는 느낌으로 가고 있습니다. 기울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얘는 여기가 전고점. 그 다음 고점이 여기 현대미포, 주봉, 월봉, 52주의 신고가 상태에서 앞선 자리가 있는 상태. 한국조선해양은 2021년도에 고점을 트라이하고 있는 상태. HD 현대 중공업은 역사적 신고가를 트라이하고 있는 상태. LS그룹주의 움직임과 LS의 짝짓기로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고 최근에 전력기기에서 재룡전기와 재룡산업을 짝짓기로 생각하는 거랑 같은 개념이고요. 과거에 대한 경험으로 생각해 보면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현대차 큰 종목들이 움직임이 진짜 좋아요. 중공업, 주봉, 몸통은 다 벗어났고 요 윗골이 하나 남았네요. 16만 1,500원에 역사적 신고가 자리 남아있는 상태. 개별 방산. 그래서 주도 섹터의 움직임이 좀 더 나왔다가 여기 느껴지고요. 전력과 조선, 방산, 화장품 골고루 섞여 있습니다. 거꾸로 뒤집었을 때 가구 관련주에 개별 등락하던 한샘은 하락. 가스공사가 의미 있는 정도의 움직임이 나왔어요. 맨 처음 달렸던 데서는 이제 쉬어주고 뒷단에서 바통을 이어받고 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스케줄이 꽤나 길어요. 7월 달에 시추에 대한 얘기 살짝 나오고 산업부 장관 쪽에서는 12월 달이면 시작될 거다 막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더 길게는 내년 중반 정도 되면은 해외 투자에 대한 윤곽이 잡힐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막 이러고 있어가지고 이게 단기 테마에 대한 시간 개념으로 바라보면 안 되는 쪽이에요. 그래서 너무 급격하게 분할 매수를 진행하는 게 맞는데 뭉탱이로 넣으면은 큰 거 다칠 수 있어요. 시간의 개념으로 둥둥 떠다니는 개념으로 물량을 맞춰줘야 돼요. 이 종목이 아니고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주를 하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에요. 음식료도 오랜만에 통 하고 빠졌고요. 중간 배당하는 애들이 한번 똥똥 빠지는 거 당연하죠. 디스플레이 낙폭도 세네요. 단기 낙폭은 나왔어요. 중장기는 살짝 돌았어요. 그러면 이 위쪽에서 반등이 다시 일어나면서
이게 따라 천천히 다시 붙는지 체크. 화장품 대비 의류는 워낙에 좀 약했고요. 한 번 정도 이벤트가 있었고 그 이후로는 매기가 없고요. 그 정도네요. 돈이 어디 움직였는지 보죠. 대금 1등 삼성전자. 답답해 보여도 추세가 강한 편이다. 하이젠 R&M 신규 상장주네요. 모터 회사입니다. 오늘 신규 상장해서 개별 등락. SK하이닉스 4% 하락에 보안 마감. 에너지가 좋다. 알테오젠 역시나 추세적 돌파 상승 이후에 횡보 에너지. 아직은 추세가 살아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마찬가지고요. 좀 단순화시켜 볼게요. 이런 자리들을 하나의 양선으로 꽉 묶어버릴게요. 4일 동안의 양선을. 그 다음에 오르락 내리락 자리를 하나의 박스로 묶어버릴게요. 그러면 이런 기준 자리에 이 정도 위치에서 저점을 잡고 땅 움직이고 있는 중이네요. 여기를 깨고 내려가거나 여기를 깨고 올라오거나 그때 액션이 나오겠죠? 단순화시키세요. 복잡할 때는 항상 돈이 들어간 자리에 하루 이틀 상간에 대한 움직임들을 묶어서 하나의 큰 기준점을 삼고 그 저점 에너지가 어딘가에서 구역을 형성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세요. 자동차 좋고 세명전기 시가총액이 워낙에 작아서 움직임이 굉장히 세요. 전력 라인들이 보통은 조 단위가 넘어가는데 세명전기는 천억대잖아요. 이 시가총액이 작아서 에너지가 한번 훅 불 때는 크게 움직이기도 하고 정말 시장에 관심이 없을 때는 오랫동안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재룡전기 오늘 히어로였어요. 13%. 불과 4일 전에 지난주 금요일날 17% 오르고 조정도 기준봉의 중간값 이상에서 버티고 오늘 또 13%. 결론은 일주일 동안 30%가량 에너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신없고 막 혼란스럽고 그럴 때는 그냥 주도주를 천천히 평당 관리하면서 모으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는 게 이런 거에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공사, LX 일렉트릭. 여기는 여기다가 포커싱을 두고 한번 체크해보자. 화장품주도 변동성이 조금 커졌고요. 마녀공장이 12%에서 보안 마감했고요. 전선유 움직임이 대부분 좋습니다. 그 다음 오늘 제바에서는 이게 단연코 눈에 띄는 날이에요. 펩트론. 딱 돌파 자리가 정확히 나오면서 올라갔습니다. 순차적으로 알테오젠부터 시작해서 한 방씩 다 나오고 있어요. 한미반도체 에너지가 뭐 약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쵸? 횡보 에너지 나오고 있네요. 2차전지는 아직도 아니다 정도. 체코 원전 같은 것들을 대기를 이제 7월 달에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인데요. 약화 현상을 보여주고 있네요. 전기, 반도체 일부, 신규 상장주 내에서 뭐 전력 ESS, 전기차 충전. 이놈의 특징은 여기 신규 상장하고 이틀째부터 연기금이 10,000주씩 사고 있다. 굉장히 특이한 액션입니다. 어제 흥행 기대감, 오늘은 완전 제자리도 아니고 저 밑에까지 데이브 시스터즈 하루였습니다. 연속성이 또 다른 어제는 출시를 딱 했으니까 여러 가지 앱스토어에서 1위 소식이 중간중간 들려오다가 오늘 바로 밀린 거죠. 그랬으니까 뭐 이렇게 차익이 나왔겠죠. 자, 탑30 보면은 신규 상장주 빼고 아스트라는 종목이 우리나라 산업으로 치면은 중요한 산업이에요. 항공기 부품 사업이에요. 뭐 방산 이미지도 있고 우주항공 이미지도 있는 사천 쪽에 있는 것 같은데 사천에 그런 공기업들이 많으니까. 근데 재무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관리 상태에 들어간 회사고 저 회사의 지분의 80% 이상은 산업은행이 가지고 있고 막 이래요. 근데 오늘 뜬금없이 엄청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상한가를 갔어요. 1조 원이 넘는 계약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단 상한가를 땅 들어갔습니다. 올해 하는 게 아니고 2025년부터 몇 년간 공급하는 건데요. 회사가 지금 지분 자체가 그냥 대표적으로 산업은행이 갖고 있으니까 이런 시장 움직임 속에서 아스트가 필연적으로 지분을 매각하기 위한 움직임이 좀 길게는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들은 역배열에서 개별 등락하는 것들, 세명전기, B2N 쭉 봤을 때 페트론이 그나마 의미가 있는 액션이 나왔고 옵투스 제약은 거의 자기 시총만한 대규모 증설을 투자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고 인공눈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 다음 재룡전기 중간에 끼인 게 눈에 띄고 그 다음 효성화학 뜬금없이 하지만 역배열 CNC 인터내셔널 화장품 역신 테크윙 반도체 역신 그러네요. 탑30에 중간중간 이렇게 뭔가 라는 감탄사가 나올 만한 종목이 있고 중간중간에
왜 그러지? 왜 그러지? 뭐지? 이런 애들이 있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요. 30개를 우리가 맨날 공부하지만 그 안에서 알맹이 한두 개 찾으면은 진짜 공부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종목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일부러 제외하는 거예요. 너무 많은 범위 내를 내가 보고 있으면은 확률도 떨어지고 내 전체 자금도 너무 많이 분산되고 시간도 필요하고 이렇게 되니까 일부러 눈을 살짝 가려서 타겟팅을 해서 종목을 보는 겁니다. 이번에 강연에 오시면 저도 아주 짧게 인사를 드릴 것 같은데요. 그때 똑같이 또 재료 매매나 확률 매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설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을 벌 수 있을 만한 확률이 높은 구조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애들의 집합은 어디인가? 그런 집합을 어떠한 형식으로 공략하면 손익비가 최소 1대2로 맞춰서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개별 종목 보면은 뭐 재밌었지만 시장 전체를 보면은 조용했어요. 내일은 금요일입니다. 또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금요일은 원래 제가 하는 날이기 때문에 내일도 같이 뵐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대표님 금방 오실 거니까 우리 하루만 더 공부하자고요. 오늘 방송 이 정도로 마치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둘, 셋, 넷. 나는 10년 안에 외국부자 될 거야. 화이팅! To survive the stock market, we need to learn our ways. I see you. 아, 더워. 이렇게까지 해야 돼? 세금 신고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세무사는 거들 뿐. 세금 신고 완료. 마구 마십 성공했어. 아, 죽을 뻔했네. 아, 나 보험가입 돼 있지? 보험가입은 밸런스 에셋에서. Don't think, just do. 지금 가입하라고. 유튜브 멤버십 가입했어? 아니요? 제발 가입해. 이러다 다 죽어.